손학규 대표가요, 막판까지 몰렸는데 오늘 드디어 추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까지 지지율 10% 안 되면 사퇴하겠다 했는데요. 왜 추석일까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추석 때까지는 제3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또 그때까지 이를 만들기 위한 조석으로 당의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켜서 당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을 당의 대표로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최고위원회의 의도적 무산이 계속된다면 저는 대표의 권한으로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여 긴급히 당무를 정상화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석 때까지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10% 과연 될까? 혹시 일각에서는 너무 박한 평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는 거 아시는데 추석 때까지 어떻게 시간을 버시는 거 아닐까?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윤 의원님. 글쎄요. 추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최근에 바른미래당의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 10%까지 가기에는 정말 네네. 벅차 보여요. 이게 추석이 아니라 뭐 내년 총선 때까지라도 네네. 저는 바른미래당의 이걸 내홍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갈등인지 모르겠지만 네. 손학규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서 당이 뭐가 달라질까? 그러니까 제대로 쟁점을 잘 잡아야 된다 싶은 게 지금 네네. 바른미래당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고 또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된다고 해서 네. 저 당의 정체성이 새로 정립이 되고 그동안에 지지를 안 줬던 일반인들이 또 지지 세력으로 또 달라붙고 이럴 건가. 흔히 말하는 중립지대, 제3지대, 중도 네. 이쪽으로 좌표를 꽂았다면 그걸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게 이를테면 인사청문회 뭐 적격 부적격 후보에 대해서 공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이라고 명확하게 뭔가 좀 이 보수당 그리고 이 집권 여당과는 좀 다른 입장을 한번 보였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판적으로 또는 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금 이러이러한 건 정부 여당을 지지한다든가. 근데 이런 뭔가 좀 정책이나 또는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돼서 좀 역시 제3지대, 중립지대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네네.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느냐 또 그리고 잠시 후 얘기하겠지만 안철수 당의 뭐 파운더 당을 만든 역할을 네. 했다는 안철수라는 분이 본인이 창업주를 하셨죠. 예, 네. 온다고 해서 또 달라질 거냐 아닐 거냐 전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요,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잘 아시죠. 함께 하시면서 이 본인이 박세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요, 이 박세알 떨어뜨리고 자기 새끼들만 살리는 그런 비유를 하면서요,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참 악연 같은 그런 인연이 많았던 두 분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박세는 늘 뻐꾸기에게 당합니다. 뻐꾸기는 박세 둥지에 알을 까놓고 그 새끼도 알에서 나와 맨 먼저 박세알을 둥지 밖으로 돌아냅니다. 우리가 당하기만 하는 박세가 아닙니다. 국민의당을 보수에 헌납하려는 뻐꾸기 당 대표 안철수의 책임을 물어 당을 지키고 민생, 평화, 민주개혁 신당으로 거듭나자고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귀국해서 정치로 돌아온다면은 그분은 지금도 바른미래당 당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유승민 대표하고 함께 보수의 기치를 들고 자유한국당과 호시탐탐 자유한국당과 통합의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이걸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지금 험한 꼴 다 당하고 있잖아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집을 새로 짓자.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에 어떤 매듭을 지어놓으면은 농사를 지어놓으면은 추수하러 올 거예요. 돌고 돌아 회자되는 안철수 전 대표의 근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분 하프 마라톤 잘 뛰시죠. 환하게 이 마라톤 완주를 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박세둥지 알을 낳고 그 박세알 바깥으로 깨뜨리는 뻐꾸기로 비유됐던 안 대표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지원 의원의 말이죠. 유럽에서 안철수 전 대표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관련된 정책 관계자들 만나면서 마라톤까지 하고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뛰면서 체력 관리를 한 뒤에 네. 본인의 페이스대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페이스는 적어도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건 저렇게 페이스대로 달리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기 전에 빨리 문제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네. 바로 지금 있는 손학규 대표가 현재 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평화당과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교섭단체 지위를 만들어내고 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정당 창당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고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한번 재미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과정에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16년 총선이 가까우는 타이밍에 나오게 되거든요. 네. 바로 그 당시에 그 늦게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석 이후 내년 총선이 가까울 때 즈음해서 새로운 정계 개편의 움직임을 가지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틈새 공간을 만들려고 할 것인데요. 네. 지금 그 과정에서 너무나 다급한 사람들은 구 바른정당계 출신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앞으로도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들은 여전히 네.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그럼에도 꿋꿋하게 마라톤 하는 뜻은 많은 분들이 물어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관련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요. 국민의당 한참 이제 바른정당이랑 통합해야 되냐 논의가 뜨거울 때 이분은 이제 마라톤 뛰러 왔고 박지원 의원은 왔다가 계란 맞고 돌아가셔야 했단 말이죠. 네. 박지원 의원이 그만큼 이 본인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지원 의원은 항상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 당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대표로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절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선을 걷지만 박지원 의원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절대로 통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호남 지역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 의지대로 갔던 것처럼 박지원 의원의 생각은 겉봐라 내가 예상하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은 돌아오고 나서 한국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네네. 던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과연 손학규 현재 대표가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과거의 전례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아마 안철수 의원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손학규 형님 얼른 나오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추수라고 하는 건 어떤 게 벌어질 거란 얘기입니까, 김 교수님? 박지원 의원의 얘기에 따른다면 이 추수의 의미는 결국은 당의 이런 어려운 상황, 내용을 일정하게 정리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당의 창당을 한 입장이자 더불어서 당의 주인으로서 다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당을 다시 한번 장악하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로 가기 전에 저도 한번 직접 안철수 전 대표한테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부인 김미경 여사랑 하루에 한 5km 정도씩을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체력을 기르고 그때 느끼는 희열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독일에 가서 그 4배 정도, 하프 마라톤이니까요. 평상시 뛰던 것의 4배 정도를 뛰는 건데 아이고, 저는 2시간 가까이 해서 그렇죠. 결국 완주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준비는 체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유럽의 복지 정책, 다양한 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정에 대한 공부를 지금 다시 하고 돌아와서 이후에 할 역할에 대해서 준비 중이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의 예리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발언은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준비된 다시 한번 주자로서 네. 당을 이끌고 당을 접수할 것이고 또 안정된 당의 기반을 결국은 중도와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이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안철수 전 대표의 야심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네.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 대선 이후에 사실상 당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거리가 있었고요. 또 국민들의 지지도도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네. 과연 대선 주자로서 그 역할을 할 만큼 그런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손학규 대표가 결국은 당을 과연 어느 정도 이 바른정당 출신들, 국민의당 출신들이 서로 당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 중 이걸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후에 향후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안철수 전 대표의 추수 뜻대로만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진짜 올까요? 오히려 손학규 대표한테 형님 박지원 의원은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할지요.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독일에서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경험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여러 입법 전문가들과 인맥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하던 사업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서 네. 다시 돌아와서 재기를 꿈꾸고 또 게다가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이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보수 야당으로서 입지를 굳히지 못하면서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반드시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이 결국은 어떤 분열의 길을 걷는다든지 그래서 그 무렵에 네. 다시 돌아와서 한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에서도 정치에 대한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